그 얘기하다가 잠시 끊겼는데요. 아무튼 종수 면적 곡선이라는 것은 가로축 A 면적, 세로축 종수 스페이스 그래가지고 그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계속 넓어진다 하더라도 그 종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것을 최소 면적 한계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S는 CA 자승 혹은 그 지수 관수 모델로 나타나거나 대수 관계 모델 Z는 S는 J 로그 A 플러스 C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끊어진 것은 여기 최소 면적 한계점을 시그모이드 성장에 비례해서 비교하여 얘기했는데 시그모이드 성장에서 어느 그 시점에 이르면은 더 이상 개체군의 성장은 증가하지 않는다, 멈춘다. 그런 경우 여기서 지금 요 한계점 표시한 요 점선을 표시했는데 요거를 생장 곡선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K 한계 수용 능력 K로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서 생물 지리설 그리고 면수 이번에는 경관을 지배하는 그 몇 가지 원리인데요. 경관을 지배하는 7대 원리는 첫 번째 경관의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관의 기능, 세 번째는 경관의 변화. 여기 구조, 기능, 변화. 뭐 4대 원칙, 7대 원리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글쎄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흐름이 있다. 그 덩어리, 목차 이런 개념으로 어떤 거에는 어떤 거 있다. 정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7대 원리 중에 첫 번째 경관의 구조 뭐가 있다 그랬죠? 바탕, 또 패치, 조각, 그리고 연결, 코리더 이런 것들이 있고 경관의 기능은 종 흐름의 원리 그리고 유기물을 재부 분배한다. 다시 말해서 물질 순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그 생태계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경관의 변화 앞에 커다란 그림에서 삼각형으로 기능, 구조, 기능, 변화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참고하면 되겠고요. 변화는 경관 변화의 원리는 구조와 기능이 간섭 및 교란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또 안정성의 원리가 있는데 경관 요소의 구조, 기능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조각의 파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파편화라는 것은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조각이 파편, 쪼개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관에 쪼개졌다는 것은 조각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여기 성으로 치자면 도로가 났다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죠. 파편화. 근데 또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놓는 거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서 살고 있던 생물종들이 완전히 이 패치가 파편화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은 상실을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예로 파편화의 영향에 대해서 파편화는 가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무튼 그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그러한 영향들이에요. 첫 번째, 초기 배제 효과, 그리고 두 번째, 장벽과 격리화, 그리고 세 번째, 혼잡 효과, 네 번째, 국지적인 멸종,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초기 배제라는 것은 간섭이나 외부 영향에 따라 대부분 대형 포유류 등이 우선 서식지를 잃는다. 일단 조각이 파편화되는 경우에는 초기 배제 효과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장벽과 격리. 여기 당연히 장벽이 되고 격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갖고 서식자는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생물종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개체군은 크기가 감소된다. 그리고 아까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 생물종들이 근친교배를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유전자는 쇠퇴, 근교약세. 요거는 어디서 배웠죠? 우리 절멸의 소용돌이, 그 절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쇠퇴한다. 그리고 근교약세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혼잡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 이런 이동을 서로 자유롭게 분리되지 파편화되기 전에는 이동이 가능했는데, 파편화되어가지고 또 우리가 격리되고 장벽이 쳐지는 경우에는 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또 혼잡하게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서 멸종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특성 종들이 멸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각각의 면적을 축소시킴. 여기 그림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에서 이 정도 파편화되면은 남는 것은 요 면적. 당연히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식처는 단절되고 주연부는 증대된다. 주연부, 두 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만 봐도 여기서는 이런 경계들을 다 엣지, 주연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연부가 증대돼서 좋은 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근데 부정적인 효과, 질병이 침입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아까 주연부 효과, 엣지 효과에서 얘기했었죠. 증대된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도 있다. 그리고 내부 면적이 감소해서 내부 종에게 치명적인 내부 면적 감소한다. 여기 보면은 파편화로 인해서 내부 종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던 내부 종들이 치명적인 그런 효과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료가 몇 개 빠진 게 있는데, 코리더의 연결성 경관 모자이크, 빠진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관 생태학 그림과 빠진 자료에 대해서 보충 자료 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빠진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고, 이번에는 이 자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림 위주로 보충 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우리 강의 자료에 있던 내용 중에 빠진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계획 수립 시에 공간 단위를 설정한다. 아까 환경생태공학, 생태도시, 그리고 생태 네트워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강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고 또 실제로 신도시 설계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신도시 설계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환경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어떻게 공간 단위를 설정하는가? 가장 먼저 공간 단위 설정에 있어서 작은 단위부터 올라갈게요. 장소 단위, 우리가 플레이스 유닛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관지구, 랜드스케이프 디스트릭트, 그리고 하부 생물 지역, 섭 레존이라고 하고, 생물 지역, 바이오 레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위에서 내려오면은 생물 지역이라는 것은 생물 지리학적 접근 단위의 최대 단위이다. 그리고 지역의 기후, 지형, 생태 이런 것들을 보전가치 평가, 그리고 계획과 관리의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생물 지역이다. 두 번째는 섭 레존이에요. 하부 생물 지역은 생물 지역 바로 아래 단계며 경관지구의 상위 단계, 경관지구의 상위, 생물 지역의 아래, 그리고 생물 지역 내에서 자원 문화 등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관지구라는 것은 생물 지역의 하위, 여기 하부 생물 지역의 하위, 생물 지역의 하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아무튼 두 단계 더 아래다. 세 번째 단계에서 유역과 산맥에 의해서 구분된다. 그리고 관찰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경관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러한 경치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관찰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경관지구 라고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대해서 친밀한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형, 동식물, 서식 현황, 토지형 패턴 중 1차적으로 구별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문화, 생활 양식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분한다. 이것이 경관지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 단위는 플레이스 유닛이라고 하는데 경관지구의 가장 하위 단계이다. 그리고 생물 지리학적으로 지역 구분에서 최소 단위다. 최대 단위, 최상위 단위고 최소 단위, 최하위 단위다. 그리고 독특한 시각적 특색으로 지닌 지역으로 나뉜 공간이다. 라고 enclosed space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즉각적인 구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계에 있어서 식생, 지형, 능선, 자연, 불확 등의 경관지구 단위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그런 단위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 여기서는 자연, 불확 같은 거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경관지구는 지형, 동식물, 아까 경관은 뭐라고 그랬죠? 생태학, 지리학, 여기 지리학, 여기는 생태학,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장소, 경관, 하부생물, 생물지역, 생물, 하부생물, 경관, 장소 이런 계통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태 네트워크의 구성과 유형.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태를 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또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또 생태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식처나 생물종 특성에 따라 습지, 산림, 공원, 하천, 연안, 갯벌축으로 구별을 한다. 그리고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사이트 차원으로 구별을 한다. 서식처, 생물종 얘기했었죠. 내가 이 강의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것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 얘기하면서 생태계 안정성,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최근 트렌드는 생물종, 종 하나 스페시스에 관한 그런 내용보다 생물성의 종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인 서식처의 개념이 꼭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생태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생태 네트워크에는 또 유형 구분의 지역적 맥락에서 서식처 생물종을 구조한다. 종합적인 공간 계획이다. 공간 물리적 계획의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생태 네트워크의 기능은 생물 다양성 보존한다. 여기 서식처 나왔죠. 생물 다양성과 서식처는 꼭 따라다녀야 한다. 야생동물의 이동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파편화된 서식처를 보호한다. 그리고 유형이 나왔는데 유형은 서식처 생물종의 특성에 따라서 습지, 산림, 공원, 하천, 연안, 생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공간 규모에 따라서 국제적인 것, 그래서 범유럽, 국가적인 것, 지역적 공간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조성 모습에 따라서는 가지형, 원형, 방사형, 프레임워크, 생태 네트워크의 틀에 관해서는 가지형, 가지라는 것은 브랜치, 그리고 원형, 서킷, 그리고 방사형 네트워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서는 핵심 지역, 그리고 핵심 지역은 우리가 코어 에어리어라고 해요. 생태계의 중요한 종서식처, 그리고 생태 네트워크의 핵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핵심 지역이 있으면 또 완충 지역도 있겠죠.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지역, 버퍼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 핵심 중요 생태계 서식처를 보호하는 지역, 그리고 핵심되는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완충 지역이라고 하는데, 완충 지역은 여기 두 번째 나오죠. 여기 핵심 지역 코리더, 주변 지역, 핵심 지역 생태적 충격을 완화한다. 그리고 구성 요소로는 또 여기 생태적 코리더를
코리더라는 것은 생태계나 서식처 간 연결한다. 생태계 상호작용, 종의 이동을 교환한다. 그런데 생태적 코리더에서는 그 핵심 지역과 핵심 지역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핵심 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완충 지역 중심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 그림에 대해서는, 실제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생태 코리더, 생태적 네트워크 설명을 할게요. 완충 지역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복원 및 완충 지역, 복원 지역이라는, 복원 및 창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원 및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 그리고 생태공원 비오톱, 훼손 시 복원하는 지역. 비오톱이라는 건 생물 그 서식처를 얘기하는 거고, 지속 가능한 이용 지역, sustainable use area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지역, 다양한 농업, 주거지, 기타 용도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그 이용의 그리고 유네스코 맵이라는 그런 유엔에서 제정한 그런 지역 기획 지역 구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그 sustainable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용이라는 말이 있죠.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 지역에서는 이런 이용 지역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대신에 핵심 지역 이외의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생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는 그 경관 생태학의 중요한 내용들만 내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그 경관 생태학 그 자료에 그림 빠진 거 해서 보충 자료 올려놓고, 또 오늘은 중요한 건 뽑아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 가지 자료로서 최종적으로 보충한 경관 생태학 자료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최종 자료라고 내가 그 강의 자료에 그 명시를 해 놓을 테니까, 최종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 강의에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관 생태학에서 그 보충해야 될 부분, 최종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한 이후에 그 생태 보건공학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